안녕하세요.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가형을 보는 학교인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수학 필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와 한양대는 크게 문항수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0문항을 보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25문항을 봅니다. 두 학교 모두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국내 기준에서 수학 가형 범위, 미적분 투하,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호와 벡터가 시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고려대학교는 객관식이 10문항, 그리고 주관식이 10문항, 합계 20문항이 이제 계속 큰 변화 없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는 객관식 22문항, 그리고 주관식 3문항이었다가 2019학년도, 이번 학년도는 주관식 20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그리고 이번 연도 모의, 지난달에 본 이번 모의는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주관식 5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객관식이 5문항 이내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5문항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3문제에서 5문항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다시피 두 학교가 이제 시험 시간은 1시간으로 똑같은데요. 문항수가 고려대학교는 20문항,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25문항이다 보니까 한 문항당 주어진 시간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분,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2.4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3분이라는 시간이 학생들이 이제 아는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부담 없는 시간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재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국내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 그리고 방학 때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이제 학교를 끝내고 외국에서 학교를 끝내고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 이제 2~3달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저 3분 그리고 2.4분 안에 문제를 좀 풀 만큼 숙달이 되기는 사실상 조금 부족한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 푸는데 얼마나 익숙한가, 그리고 이제 수리 가형 범위를 푸는데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데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으면은 객관식이 크게 이제 10문제기는 하지만 저 객관식이 이제 사지선다라 못 푸는 문제 이제 찍을 때 생각을 하면은 사지선다는 크게 조금 더 이제 부담이 없는 편이고요. 한양대학교는 2018학년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였다가 2019학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모의는 오지선다로 바뀌었습니다. 사지선다에서 이제 오지선다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답을 내렸을 때, 혹은 그리고 문제를 잘 풀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점수 커트라인은 조금 더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가형 시험 범위 미적분 투랑, 그 다음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벡터에 대해서 각각 몇 문항씩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투랑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의 수출을 보시면 크게 큰 차이는 없는 편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두 학교 모두 확률과 통계 같으면 당연히 이제 출제 문항수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 문항이 조금 이제 개수가 적은 이유는 먼저 이제 확률과 통계의 이제 책의 특징인데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좀 숫자라든가 문자로 된 책보다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글을 내가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외국에 이제 살다 온 학생들이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한국어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한국어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능력을 보고 싶은 건데 한국어 해석 능력을 보게 되어 보면 그러면서 좀 출제 의도랑 좀 달라지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이제 간단히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크게 이제 변비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항이 조금 이제 적게 출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호와 벡터 같은 경우도 미적분이랑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항수 보면은 기호와 벡터나 미적분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고려대 같으면 미적분에 조금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으면 기호와 벡터나 미적분에서 큰 차이가 없게 출제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항수는 그런데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호와 벡터는 국내 기준에서 기호와 벡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일 마지막 챕터인 공간도형 방정식과 3차원 벡터를 이제 엮은 챕터인데요. 그 챕터는 국내 학생들도 매우 이제 어려워하는 챕터라, 그리고 이제 Z 같으면 그런 문제들까지는 굳이 풀어야 할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유형책에 있는 유형 문제들만으로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호와 벡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미적분은 문항수는 비슷한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미적분 2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만큼 미적분은 문제가 조금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먼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2가 직접적인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미적분 2의 미분이라던가 적분이라던가 극한이라는 개념들은 미적분 1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미적분 2가 시험 범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 1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평균값의 의미가 무엇이냐, 극한의 정의가 무엇이냐 라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분이 무엇이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확률과 통계에 있는 좀 1학년 때 과정을 조금 엮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저항형 과정을 엮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적분 2 문제집만 이제 열심히 풀어서는 좀 이제 맞추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적분 2가 미적분 내용을 이제 커버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미적분 2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좀 유형 체계에 있는 문제들, 다음 중 답을 계산하시오, 무엇을 맞는 x의 값을 찾으시오 라는 형태의 단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내가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때랑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지원할 때랑 그때 이제 미적분 2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 미적분 1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라는 거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으면은 아까 이제 한양대학교는 미적분 2 내용이 보통 그냥 단순 계산, 값을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라면 고려대학교 같으면 전체적인 이제 문제 스타일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다음 중 미분의 의미로 맞는 것, 극한값의 의미로 맞는 것, 확률과 통계 같으면 평균 변화율의 의미라던가 평균값의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편이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풀이보다는 이론에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한양대학교 같으면은 문제 난이도랑 관계없이 답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들이 대부분 되는 거니까 좀 답을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고민들, 좀 습관적으로 푸는 문제 스타일을 좀 익히시면은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선다고요. 그리고 객관식 열문항, 주관식 열문항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펴놓고 보시면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고려대학교는 개념 확인 문항이 조금 이제 출제되는 편입니다. 시험에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미적 2가 시험 범위지만 미적 1의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까지 합치면 크게 한 5문제 정도는 개념 확인 문항이라 이거는 그냥 이제 단순 계산 문제를 조금 이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이 수학에 대한 이 수학 그 챕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이론을 조금 깊게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은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로 출제되고요. 이것들은 보통 이제 국내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 계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열문항이라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째, 2회 범위의 문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시험의 출제 범위는 국내 기준에서 이제 수능 가형을 따르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1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수학 2,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학교 때 살짝 배우는 내용들 같은 것들을 문제에서 살짝씩 엮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복잡하다거나 여러 챕터들의 문제를 좀 많이 꼬아서 낸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 때 과정인 절대값이라든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특징적인 게 오지선다로 바뀌었고, 그리고 객관식이 20문항이고 주관식이 5문항이라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랑 관계없이 그냥 문제를 봤을 때는 한양대학교가 조금 더 주관식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접근하기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양대학교는 킬러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킬러 문제가 뭐냐면요. 국내 수능 같으면 제일 이제 마지막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항. 그러니까 시험 출제 의도를 보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항 혹은 점수에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내는 문항들이 한양대학교 같으면 이런 문항들을 최근에 한두 문제 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재특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풀기에는 좀 다소 이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는 한 문제당 2.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2.4분이 되는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풀어내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조금 있다는 게 조금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전년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이번 연도 이제 모의 문제를 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 연도 모의 문항을 보면은
뭐 비화와 벡터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크게 난이도 변동이 없는데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양대를 지원하시게 되면은 공부하실 때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 이제 잠깐 보시면요. 이 문항이 이제 한양대에서 출제됐던 이제 마지막 26번 문항인데요. 이제 보시면 우선은 지문이 좀 긴 편입니다. 네, 뭐 글자는 제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문이 전체적으로 좀 긴 편이라 이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실습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 좀 공부량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혹은 이제 겨울방학이라던가 혹은 재수를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좀 이제 준비가 된 학생들 같으면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한데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은 내가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이제 좀 버리는 선택이 조금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항은 고려대학교 이제 기출 문항인데요.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설명을 이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예문이 이제 크게 4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 같으면 한 문제당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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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틀릴 가능성도 조금 많아지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원래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이제 고려대학교 같으면 주관식 문항이 이제 열문항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은 먼저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참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가 학생들에게 좀 많이 힘든 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관식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맞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도 고려대학교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의 풀이는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저기 보면 이제 절대값이 적분 아래 이제 2개가 들어있습니다. 저 절대값을 처리를 하는 것들을 미적분 2라든가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에서 딱히 배우지 않는 내용이고 국내 교재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다 보니까 요 내용들이 이제 섞여져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양대학교 같으면 시험 범위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고 그리고 단순 계산 문제들 보통 값을 구하시오로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나 하지만 이제 문제 난이도가 약간 이제 높고 틀릴 만한 문제들 좀 지문이 굵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으면은 좀 넓은 범위에서 문제를 조금 내는 편이고 개념 문제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조언을 잠깐 드리자면은 고려대학교 같으면은 어차피 이제 집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보통 이제 좀 서류 전형에서 조금 불리함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서류가 조금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내가 이 학교를 내가 집필을 좀 잘 볼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필고사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이다 보면요. 보통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이제 준비를 조금 이제 오래 했다 싶고 좀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학생들 같으면은 고려대학교를 보는 것도 조금 괜찮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6월 초인데요. 이제 7월 말 8월 초까지 한 2달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보통 이제 한양대학교 스타일이 조금 더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두 학교 모두 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통 이제 국내 기준에서 있는 유형 문제집들을 열심히 푸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하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제 문항수가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국내 문제집은 국내 시험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챕터가 20개 정도 되고 10매 거라고 해도 거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부분과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특에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입시 결과를 공개하진 않는데요. 정말 이제 100점을 맞거나 90점 이상 되어야 의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는 이 세 과목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본인 실력에 맞는 문제라 그리고 본인이 조금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 내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문제 선별 작업이랑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취약한지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지 개인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요. 학교 선택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인 수학 능력도 다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본인에게 맞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